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 핵심 당직 인선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친윤계 인사가 전면 배치될 거란 예상대로 주요 당직에 임명되면서 당정일체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근의 사망을 두고 이재명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 내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뜨거운 정치 현안부터 선거제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부산 다녀오셨죠? 예, 제가 지방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강연하셨더라고요. 예. 목요일 날은 광주, 그리고 금요일 날 양산 가서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뵙고, 하셨고 예.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그 말씀 드리려고 9일 날은 했어요. 부산에서 강연하고 올랐습니다. 토요일은 부산에서 강연하셨는데 금요일에 양산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셨는데 청바지 차림으로 사진도 봤습니다만. 글쎄, 저도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마침 그렇게 된 겁니까? 마침 또 대통령께서도 청바지를 입고 계셔서 텃밭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 좀 돌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책방도 나눴습니다. 같이 보셨습니다. 책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지금 준비하고 이번 달에 있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더 넘게 한두 시간 얘기했죠. 최근 상황인 만큼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제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대북 문제 등 외교안보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화 외무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만 제외되고는 구속 기소가 돼서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국내 정치 특히 경제 문제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들으시면서 간혹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는 조금 공개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걱정하죠. 걱정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지난주에 또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이제 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모처럼 이제 수습 국면 물론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좀 이렇게 수습 국면에서 다시 좀 도드라진 그런 상황으로 간 걸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수습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는 이제 당직 비명계에서 당직 개편을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습책 가운데 하나로 당직 개편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고인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명복 그리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차피 국민의힘도 새로이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당직 개편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까지니까 5월 초에 원래는 5월 초인데 조금 앞당기고 주호영 대표는 조금 늦춰서 4월 말에 같이 마무리하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민주당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은 어차피 인사 개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가 또 누가 요구를 하건 당 분위기의 일신 차원에서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제가 그러한 건의를 이재명 대표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당직 개편 했지 않습니까?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한 거 보면은 친윤 일색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그런 당직 개편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겠느냐. 어차피 친윤들이 내년 총선을 공천부터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감동을 못 주리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당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당평 정책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 새롭게 나가는구나. 그런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새로 그 임명 또는 선출되는 당직은 한마디로 비명계가 맡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제안이신 건가요?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친명계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비명계, 즉 비주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예. 또 앞으로 총선에도 비주류의 의견이 반영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검찰 리스크에 대해서 친명 비명 갈리지 말고 분명하게 화학적 통합을 해서 함께 투쟁하려면은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그 진행되는 그 민주당의 당직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뭐 아시는 것처럼 친윤으로 짜여졌고요. 이미 이제 그 당원들의 어떤 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최고위원 지도부는 국민의 친윤이죠. 표에 의해서 친윤 지도부가 일색이 됐다고 하면은 예. 반드시 뭐 비주류에서 소위 비윤회에서 최고위원 한 사람 지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대표 사무총장도-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유승민계 예. 강대식 의원이 그건 됐고요. 의미가 예. 없어요. 예. 몇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 등 그러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당직이 비윤에서 예. 있었다고 하면은 감동을 주겠죠.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에 의한 예. 윤석열을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능력과 통합을 뭐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능력이라는 게 뭐 다 본질적으로는 좀 거기서 거기죠 뭐. 개파를 많이 안배한 뭐 것으로 연포탕 보시나요? 그것은 말로 구두로에 끝나는 거고. 예. 이런 그 친윤계 일색으로 가져올 어떤 그런 그 결과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그 선택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 뭐 대오를 짠다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정치라는 게 당정 단일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대우가 뭐 이게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예. 통합의 정치를 일으켜야 되는데 예. 저렇게 친윤 일색으로 모두가 나가버리면은 다양한 의견은 되지 않고 예.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장악해서 윤석열 당으로 재창당을 해서 예. 사실상 지금 재창당된 거예요. 인사까지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내년 총선을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잖아요. 검찰들이 많이 공천될 것이다. 그러한 총선을 위한 윤석열의 당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러나 크게- 뭐 총선이 승리한다 안 승리한다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오늘 오후에는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는 내일 만나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장은 일정을 주일 중이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서 경합했던 분들하고 이제 화합하는 그런 일단 그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예. 당은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좀 알력이 생기고 예. 간격이 생기죠. 그렇지만 전당대회 끝나면은 대개 다 통합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러한 행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그 모든 최고위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들이 이준석 걔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불씨를 가지고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하고도 뭐 만난다고 하니까 글쎄 그 말이에요. 부분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거. 만나겠죠. 예. 그러한 것은 저는 대리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통합은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어떤 모양새를 띨지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김기현 대표의 성격상 또 뭐 나름대로 이제 또 그 어떤 고유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격주로 회동하는 주례 회동하는 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만찬도 하시고 네. 격주 회동도 하시고 가급적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좋죠. 예. 그렇지만은 완전히 여의도 출장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 역할을 하면 되겠는가. 예. 그래도 당에서 국민들의 민생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 보십시오. 오늘 또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난 거 그 대책 잘해라. 그 대책은요. 물론 굉장히 충격이지만은 미국의 FDIC 연방보험공사에서 다 해결을 해요. 예.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만기칠람해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가장 큰 것은 지금 보십시오. 41년 만에 지난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달러입니다. 수출 적자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전기차 문제도 취임 1년 다 돼가지만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문제, 중국의 CATL 세계 37%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국 배터리 회사가 우리는 미국에서 중국과 거래 못하게 하고 미국 켄터키의 포드하고 합작 공장을 세운다. 이런 큰 문제가 네. 우크라이나에 과연 무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해서 총합 정치를 해야지. 예. 저렇게 무슨 실리콘밸리 뱅크 부도난 건요. 미국은 뭐 물론 거기는 큰 은행이지만은 하루에 은행이 부도도 많이 나고 예. 창업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보다 큰 정치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과 하나가 되고 저렇게 만찬도 하고 격주에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1년 다 돼가지고 야당 대표하고 만난 적 있어요? 예. 야당 대표가 못 만나겠다 하면은 원내대표라도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알겠습니다.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을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예.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김기현 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당내 그 화합도 중요하지만 해야죠. 뭐. 민생과 또 협치 예. 여기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주문을 북한에서 해주셨어요. 예. 어제도 쏘았잖아요. 예. 오늘 또 지금 소위 수중 SLCM 발사를 했는데 예. 그걸 아직 분석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 11일간. 그랬을 때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예. 전쟁으로 해결해서 되겠어요? 예. 또 하나의 정치권에서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말씀을 좀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7일까지 정개특위에서 2개의 안을 이제 압축을 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16일에는 아마 여야가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일정대로 어떻게 2가지 안을 모으는 일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치 개혁을 위해서 김진표 의장과 이강재 사무총장이 굉장히 노력하시던데요. 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당내 사정들이 그렇게 해질까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4월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안 되더라도 시한에 구애되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라도
김진표 의장께서 노력해서 예. 반드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예.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기한 내는 안 될 거예요. 예, 시한에 뭐 구애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 개혁은 이뤄내야 된다. 예. 예.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는 이번 그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소선거구제들을 국민들은 선호해요. 예. 그런데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사표를 방지하는 그러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의원 수를 이제 늘리는 문제가 또 같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비례제도를 그렇죠. 지금 그런데 47석 가지고 비례해봤자 그게 별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홍준표 예. 시장은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150에서 200명으로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인구로 봐서 예. 세계 각국의 의회를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또 우리는 단원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를 지역 또 사표 방지를 위해서 좀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예. 김진표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관계는 뭐 세비 같은 것은 좀 동결시키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도 큰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늘리는 말씀드립니다. 건 국민들이 이제 그 반대하지만은 그걸 반대하시니까요. 설득해야죠. 예. 세비 줄이고 나름대로 이제 자구 계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하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국회 여야 가릴 것 없이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도 국회 외국 나가서 말이죠. 그런 짓 하니까 못하게 하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제가 바본지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12년 목포 국회의원 하면서 저는 외국 딱 2번 나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정석인 의장 주재하에 3당 대표들 사드 관계 미국 갈 때, 그리고 니카이 일본 자민당 간사장 부인이 자꾸 하셨을 때,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도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갔다 온 그 2번 외에는 지역구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예. 꼭 그것이 왕도는 아니에요. 의원 외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기차나 배터리나 미중 갈등 문제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예. 많이 미국에 가서 설득하고 견문도 넓혀야죠. 중국에 가서 설득하고 예. 일본에 가서 설득하고 이런 의원 외교가 필요한데 예.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국회만 언론도 국회만 비난하면은 박수 칠 일은 아니다. 예. 조금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의원 외교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